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가 남긴 스카프 하나, 그 안에 접힌 쪽지를 읽은 순간 나는 나의 출생, 나의 엄마 그리고 이 모든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곁에 있었고, 내 시어머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대신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연의 끈, 그리고 그 끈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가 평생을 침묵해야 했던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을 끝자락 병실 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나뭇잎은 하나 둘 땅으로 떨어지고 오랜 병에 지쳐 계신 시어머니의 어깨도 함께 떨고 있었죠. 나는 그 작고 굽은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그때가 어머니 투병 3년 차, 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식사 조금이라도 하셔야죠. 죽이라도 떠드릴게요. 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낳고 나면 다시 꼬부랑 할매 안 되게 허리 펴야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 안 되지 않니? 그 말에 나는 웃었지만 눈물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잠깐 안부를 묻더니 이내 내 쪽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참 대단하세요. 사실 바라는 게 있으신 거죠?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남편 없는 시누이 노릇이라도 시어머니 간병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거 솔직히 아무 이유 없이는 못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간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내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첫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뿌리 끝에는 어머니의 스카프 하나가 너무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음식도 거의 못 드시고 눈빛은 점점 흐려졌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꼭 나을 거야. 이 꼬부랑 허리로 손주 안고 시장 갈 거거든.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 이유를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듯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돼요. 그런 나를 바라보며 동서는 또 한 번 눈썹을 치켜 올리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유산이라도 기대하시는 거 안 해요? 그녀는 빈정거리듯 덧붙였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사회에 기부하신다던 말 못 들으셨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인사도 없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변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단, 큰 며느리에게는 이 스카프 하나를 유품으로 남기셨습니다. 누렇게 바랜 스카프 하나. 그것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스카프요. 시장 갈 때 목에 두르고 다니시겠네요. 형님 사정엔 딱이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카프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더 있다는
이상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스카프를 집으로 가져와 목에 두른 순간 어딘가 단단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느질이 어설프게 마무리된 모서리.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자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쪽지 하나. 이건 뭐지? 그 쪽지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뒤흔들 단서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스카프 속에서 꺼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된 편지지였고 글씨는 익숙한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 스카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란다. 그 안에는 너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내가 평생 감추어야 했던 진실이 담겨 있단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편지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사실 너와 나의 인연은 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시작됐단다. 그 문장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부터요, 어머니. 그게 무슨... 그녀는 젊은 시절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혼외 임신으로 가족에게서 외면당했고 병까지 겹쳐 삶의 끝자락에 몰려 있었죠. 그 친구의 곁엔 3살짜리 딸 하나. 매일 병실을 돌아다니며 엄마 품을 줬던 그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저 남의 아이 같지가 않았단다. 작은 손, 젖은 눈, 그리고 이름도 없는 호명. 그 친구는 끝내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탁이야. 내 딸만은 따뜻한 데서 살게 해줘. 그리고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아이를 지인의 먼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가 내가 되어 돌아온 걸 보고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했단다.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 엄마를 잃고 병실에서 울던 아이. 그게 정말 나라고. 편지는 끝을 향해 가며 한 줄의 주소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주소는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란다. 그녀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며 나는 이 스카프에 모든 걸 숨겨 남겼단다. 나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스카프를 다시 목에 두른 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끝에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딸로 살아도 괜찮단다. 내가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곧장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도심과는 다른 바닷바람이 스치는 외곽마을. 버스에서 내려 오래된 골목을 지나 마침내 작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맞는 건가? 대문 앞엔 이름도 없었고 초인종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집안은 텅 빈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긴 사람 안 살아요. 가끔 할머니 한 분 오가긴 했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어락을 눌러봤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 생신 날짜를, 그 다음엔 내 생년월일을 눌러봤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방은 굳게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골라 다시 시도했습니다. 자물쇠에 똑같이 내 생년월일을 입력해봤습니다. 또다시 찰칵. 그 방 안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었고 딱 하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 그리고 다시 한 장의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너랑 내 어머니 몫이란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모든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엔 또 다른 주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녀 나의 친어머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 곧장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살아계신다고 정말? 도착한 곳은 조용한 바닷마을의 작은 마당집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고
창문에는 꽃이 놓여 있었으며 현관에는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맞겠지? 그리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스카프 내 시어머니가 준 거지? 그거 원래는 내가 준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내 얼굴을 닮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낳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서 내가 사라졌던 유년 시절이 돌아오는 듯 했으니까요. 엄마는 한참을 무릎 꿇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땐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단 말만 들었어. 너를 같이 데려가면 정말 미안한 사람이 될까봐. 그녀는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고 친정도 남자 쪽도 받아주지 않았고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그녀의 병실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었답니다. 나는 침묵했고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입양 보낸 다음 몸을 추스르고 다시 찾으려 했는데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났더라. 그땐 너를 되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나는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럼 양부모가 나를 키우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대체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한 걸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고리를 끝내야 한다고. 며칠 뒤 나는 엄마와 함께 양부모 집을 찾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우리가 들이닥치자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기 어쩐 일이야? 누구시죠? 그 순간 엄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이제 그 이름 돌려받으러 왔어요. 양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우린 입양 절차대로 했고 딸처럼 키웠다고요. 딸이요? 딸한테 존댓말하고 딸한테 입양각서 써달라고 하고 딸한테 남의 자식이라고 수십 번 말했으면서요? 나는 엄마 손을 끌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더는 고마워해야 할 과거로 미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팔려간 유년기였고 파양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양 절차가 접수됐고 나는 드디어 호적에서 그 집 이름을 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금괴는 엄마와 나의 집을 새로 짓는 데 일부 쓰였습니다. 그 땅은 엄마 명의로 돼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이제부터라도 다 줄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한 사람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은 내가 차릴게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엄마. 이제는 매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엄마는 내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집 앞에 한우며 몸에 좋은 거 잔뜩 쌓아놓고 간 사람이 있었어. 그게 너희 시어머니였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말없이 택시를 타고 떠났고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아마 엄마를 몰래 다녀가신 날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 끝까지 엄마를 친구로 나를 딸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타이프캐스트 나 감정 울컥 낮은 음성. 어머니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도 내가 내 앞에 다시 온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야. 우리는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산소 앞에 서서 말없이 두 손을 모았고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스카프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제 이건 엄마가 하세요. 두 분의 우정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엄마는 그 스카프를 받아 목에 두르셨습니다.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친구, 내 딸, 내 삶. 그날 우리는 시어머니 산소 앞에서 긴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분의 생을 떠올리며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걸 용서하며
시어머니 산소를 다녀온 뒤 나는 조용히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했습니다. 호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출생자 이름란에 엄마의 이름을 써넣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공란이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는 안도감. 이름이 이렇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히 정착했습니다. 금괴 일부를 처분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고 엄마는 집 앞 텃밭에서 고추와 깻잎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요즘 잘 지내시죠? 배는 안 골고 사시나 해서요. 나는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는 대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를 한 셈이니까요. 내가 행복해졌다는 것만으로 엄마와 함께 밥을 먹으며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을 정말 제 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절대 놓지 않길 잘한 거지. 그날 저녁 나는 엄마와 함께 시어머니가 남긴 금괴 보관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안쪽 이중 바닥을 열자 또 하나의 쪽지가 나왔습니다. 딸아, 잘 살아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몰라도 된단다. 그저 살아서 웃고 있으면 돼. 그저 살아서 웃고 있으면 돼.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스카프를 스치듯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웃고 있어요. 그러니 하늘에서도 웃고 계시죠? 어느덧 봄이 오고 집 앞 텃밭엔 연두빛 잎사귀들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고 조용히 앉아 씨앗을 골랐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날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엄마는 씨앗을 비닐봉지에서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다 가진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앨범 상자를 꺼냈습니다. 양부모에게 받았던 몇 장의 사진, 그 안에 담긴 어릴 적 내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폴라로이드 한 장. 사진 속 나는 어디론가 혼자 뛰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뒤엔 흐릿하게 미소 짓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앨범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때도 저를 보고 계셨군요. 혼자 뛰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옆으로 와 말했습니다. 넌 항상 빨랐어. 말도 빨리 트고 걸음도 남보다 일찍 됐지. 그래서 더 걱정이었어. 혹시 나 없이도 너무 잘 자랄까 봐. 나는 조용히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더 필요한가 봐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네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옆에 있을게. 밖엔 저녁 바람이 불었고 햇살은 점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엄마와 나는 소리 없이 앉아 삶의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집안을 정리하다 오래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약상자였고 내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죠. 어머니, 또 뭘 남기신 걸까요? 상자 안에는 작은 공책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아주 낡은 스카프 조각이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죠. 나는 며느리를 하나 얻은 게 아니라 딸을 하나 더 가진 것뿐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유산은 금괴도 집도 아닌 기억 그 자체였던 거죠. 그날 밤 엄마에게 그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스카프 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친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나 대신 너를 기억으로 키운 거잖아. 나는 상자 속 작은 메모들을 한 장 한 장 펴보며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처음으로 말이 아닌 기록으로 느꼈습니다. 메모에는 내 말버릇, 내가 아플 때 했던 말, 생리통 때문에 누워 있었던 날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 한 장마다 나는 울고 또 웃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기록할게. 앞으론 내가 너와 함께 만든 시간을 남길게. 우리는 시어머니의 묘 옆에 작은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엄마는 나뭇가지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됐네. 다음 생엔 우리 셋 진짜 가족으로 시작하자.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해 겨울, 엄마와 나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고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눴죠. 평범했지만 그 어떤 날보다 의미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공방 한켠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스카프를 목에 두른 시어머니와 그 옆에 선 엄마. 그 아래 글귀는 내가 쓴 거였습니다. 사랑은 혈연을 고르지 않는다. 기억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스카프를 두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 스카프 말고 제가 새로 짠 거 하세요. 이젠 그건 저한테 주세요. 엄마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스카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너한테 어울려. 그 사람의 마음도 이젠 네가 지킬 차례니까. 나는 그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 오래전 시어머니의 그날 모습이 겹쳐졌고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엄마의 딸로 살아갈게요. 그 이름 지켜드릴게요. 눈부신 햇살 아래 우리 세 여인의 인연은 이제야 완성된 듯 했습니다. 하나는 목숨으로, 하나는 기억으로,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